올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팔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미분양이 5년 전 대비 13배나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대전과 대구 등도 미분양 증가율이 335%에서 9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급증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이슈가 커지면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강화된 은행권의 대출 억제는 내 집 마련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해진 지방 미분양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광주 지역 미분양 세대수가 2019년 대비 1,321% 급증했습니다. 미분양 세대수도 같은 기간 299세대에서 올해는 7,000세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양 세대가 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고 대규모 분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중소건설사 보호 방안과 미분양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은 그나마 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으나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등 객관적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이 7만 1,822세대에 달하며,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1만 6천 세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와 도로 등 SOC 예산도 내년에 1조 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건설사들은 상당 기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전체 부도업체 수 21곳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엔 미분양이 쌓이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론이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이면서 대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본다며,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가 담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종 담합으로 판단되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이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월 중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은행들이 낸 소명 자료에 대해서 공정위의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11월 중 담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은 강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LTV를 사전에 공유하는 행위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은행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도 발송했습니다. 은행들은 아파트와 토지, 공장 등 각 부동산을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각 은행별로 부동산 종류를 30개까지 구분하면서 최대 7,500개의 LTV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LTV를 산정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입니다. 국내 4대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LTV 공유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며, 새로 생긴 아파트나 건물은 경공매 낙찰 가율 산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유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정하고 제재할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 중 하나로 L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증권사의 신용등급 하락 압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이 깊어지면서 증권사의 재무구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소형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까지 신용등급 강등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 BNK증권과 IM증권, IBK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고 수익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신평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후 부동산 금융 호황기에 등급이 상향된 증권사들은 그에 걸맞는 수익성을 보여줘야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며, 수익 창출력 회복 지연으로 재무 안정성이 흔들리면 신용도 하향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등급 하락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신평은
SK증권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KF투자증권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36%를 초과하고 있고 작년 3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고정이하여신은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입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은 3조 2천억 수준으로 작년 대비 9천억이나 늘었습니다. 글로벌 신평사들도 국내 증권사 신용도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한국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증권사들의 신용도 하락은 부동산 PF 관련 부실 위험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PF 위험성이 큰 후순위 비중이 72%에 달하고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대비 후순위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고위험 익스포저를 늘렸다며 과거 대비 높아진 금리 수준과 부동산 PF 경기저하,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PF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한 사전 청약 제도 관련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관련 제도의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무리하게 사전 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등에서 국토부와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 지연과 지작물 보상 지연 등 현재 드러난 대부분의 지연 사유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 공고문에 분명히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청약 이주를 앞두고 입주가 3년 이상 지연된 군포 대야미 현장에서는 LH가 지난 3월 고압송전선로 이설이 필요하다며 입주 지연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발표된 해당 아파트 모집 공고문에서는 지군의 고압송전선로는 도로 하부에 매설하여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2021년 4월 공공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하면서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사업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청약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적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통신사 약정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이미 사업 지연 요소가 차고 넘치는 걸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전 청약에 나서는 건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당첨자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부여한 만큼 실제 계약 주체와 다름이 없다라며 사전 청약 피해자들에게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까지 감당하라는 건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벌금을 같이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장관은 사전 청약 제도가 당시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전이 있는 정책이었다며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 청약 수요를 조기화시켜서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처방전이 있는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사업 지연에 대해 국토부가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이 무산될지 안 될지는 LH의 현장 담당 반장님들이 해당 지역의 여건상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는 기존과 다른 입장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당시 정황이나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